안녕하세요, 꽃님오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호주의 숙소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호주의 숙소 형태로는 홈스테이, 학교 기숙사, 사설 기숙사, 그리고 쉐어 또는 렌트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일 많은 분들이 홈스테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지 않는 홈스테이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호주 가정의 문화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홈스테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홈스테이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이쪽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도 홈스테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홈스테이는 학교에 등록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HN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시드니로 가시는 분들 독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홈스테이는 보통 1인실이랑 2인실로 나뉘어요. 홈스테이를 신청하시려면 신청비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290불을 해요. 그리고 보통 2주치에 대한 디파짓을 내셔야 돼요. 디파짓은 보증금으로 내시는 건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노티스를 주지 못하고 빨리 홈스테이를 빼야 되는 경우나 홈스테이에 지내시면서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보증금이에요. 보통 집을 빼겠다는 노티스는 집주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요청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주 또는 4주 이렇게 요청이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주일 있다가 급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미리 내셨던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홈스테이 비용은 주 7일 3식을 주는 홈스테이는 주에 335불, 그리고 주 5일 동안은 2식을 주고 주말에는 3식을 제공해주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주당 315불을 받아요.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더 비싸게 받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학교 기숙사예요. 학교 기숙사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입학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기숙사를 먼저 제공해 주진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학교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6개월 이하로 단기간만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쓸 수 있게 안 해줘요. 조금 더 장기로 지내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기숙사도 독방 2인실, 3인실 이 정도로 나뉘고요. 아무래도 학교 기숙사이기 때문에 학교랑 가까이 있거나 또는 학교 캠퍼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기숙사마다 같이 지내는 학생들끼리 어떠한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기숙사 지내는 친구들끼리도 잘 놀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해요.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제가 지내고 있는 퍼스라는 지역에 제일 유명한 UWA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UWA도 여러 개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인트 캐서린 컬리지가 있는데 2019년도 기숙사비 기준으로 독방이 주당 480불을 내셔야 되고요. 어드미션 행정 비용으로 1000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숙사 활동 참여 때문에 또 400불을 내시게 되고, 첫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기숙사 생활에 대한 안내, OT, 오리엔테이션 운영하는데 또 100불을 차지합니다. 이래저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게 대학교 기숙사예요. 세 번째 유형은 사설 기숙사. 이런 사설 기숙사들은 보통 시티에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상당히 좋아요. 대도시에 가면 유니로치라는 사설 기숙사들도 있고, 퍼스에서는 캠퍼스라고 하는 사설 기숙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사설 기숙사도 독방 2인실, 4인실, 6인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위치로 보자면 시티에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를 어디로 다니느냐에 따라서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설 기숙사도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랑 마찬가지로 비싸요. 비교적 저렴한 퍼스에 있는 캠퍼스라는 사설 기숙사를 기준으로 스튜디오가 주당 335불을 내시고요. 어드미션 비용도 200불에서 300불 정도 차지가 돼요. 당연히 시드니랑 멜번에 있는 이런 사설 기숙사들은 주 400불 이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일 흔하게 지내는 숙소 형태인 쉐어하우스가 있죠. 쉐어하우스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외국인 쉐어, 한인 쉐어 또는 단기 쉐어 이렇게 보통 구분이 돼요. 쉐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활 반경에 따라서 자유로운 위치에 구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자취이기 때문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쉐어하우스를 구하실 때는 집주인이나 그 쉐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는데 집주인과 관리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디파짓은 일반적으로 2주 디파짓이 요구가 되고 노티스도 2주 노티스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주만 노티스를 요청하는 집주인도 있고 4주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인쉐어는 일반적으로 침대, 침구류 이런 게 제공이 돼요. 하지만 외국인 쉐어를 구하다 보면 잘 모르고 쉐어를 하러 들어갔는데 첫날 방에 매트리스도 없고 이불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잘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니까 냉장고 사용이라든지 화장지 그리고 쌀 이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주인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잘 확인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전기세는 보통 n분의 1로 나누는 편이고 어떤 집주인은 그냥 쉐어 비용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쉐어비를 받기도 하고요. 만약에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신다, 전기 담요나 아니면 작은 히터 같은 거 별도로 사용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엑스트라 차지를 하는 그런 집주인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렌트는 집을 빌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약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게 돼요. 렌트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비자는 있으셔야지 부동산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체크하게 돼요. 비자 상태라든지 수입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권, 면허증이 있다면 면허증, 은행카드, 신용카드 이런 걸로 포인트를 채워서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만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그게 이제 집주인에게 넘어가서 집주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렌트를 하실 때는 사주에 본드비를 내셔야 돼요. 이 본드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킵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드,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렌트를 하고 나올 때 불공평하게 이 보증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잘 없어요. 그리고 렌트를 들어가실 때는 집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입주 전에 부동산에서 체크리스트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에 날짜까지 뜨게끔 설정을 해두고 사진을 다 찍어놔요. 어디에 흠이 있고 어디가 더럽게 되어 있었고 어디에는 전구가 빠져 있었고 이런 거를 다 사진을 찍어놔요. 렌트를 하면 같이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생활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이 남는 경우에 그 방에다가 쉐어생을 또 구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죠. 그런데 쉐어생도 쉐어생에 따라서 집주인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에 따라서 쉐어생도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쉐어생이 들어왔는데 방을 너무 더럽게 쓴다거나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쓴다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낭비한다거나 아니면 허락도 없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잔다거나 이런 것도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쉐어나 렌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컨디션 차이도 많이 나요. 제가 지내는 펄스 같은 경우는 시티에서 독방에 쉐어하우스를 찾는다 그러면 주 150불 정도면 좋은 컨디션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시티에서 150불이면 아마 3인실 또는 4인실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썬룸이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쉐어를 하는 거예요. 잠만 자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150불이면 어느 도시에서 지내느냐에 따라 이런 생활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숙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쉐어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